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광주 지역의 5개 구청장 분들을 모시고 올해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내 삶의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42만의 광산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입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새해는 좀 지났습니다만은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출발 우등의 아침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2020년 행복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예. 네. 지혜 또 다복을 상징하는 경자년입니다. 올해 모든 분들 항상 만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구정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한 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보고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대목도 있었을 텐데 간단히 한번 총평 수준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크게 압축을 해보면 한 3가지 분야입니다. 네. 우선 안전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 경제 이렇게 3가지 압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 취임하면서 동시에 광산 안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안전한 광산을 만들려고 주장했는데 작년 말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잘했다는 그렇죠. 자랑을 하고 싶고요. 어두운 뒷골목 또 위험한 등하굣길 이런 일상의 위험 요소를 시민들이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행정은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민관 협력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죠. 네. 그동안 약 한 7,5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장기 과제이거나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소방서나 경찰이 해야 될 이런 사안들은 또 그쪽에 이첩을 하고 해서 약 6,000건 정도가 해결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남부대와 또 우산동의 선수촌 아파트 광산구가 좀 주 무대였잖아요. 네. 이걸 이후로 또 중앙정부와 광주시에 제안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받아다가 광산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광주 경제의 절반이 광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광산을 만들려고 주치센터를 만들거나 또 기업 경제과를 신설해서 기업인들 또 골목상권 경제에 하시는 주체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구정 목표가 행복한 광산이고 42만 시민이 행복하자고 했는데 저는 일상에 파묻히다 보니까 저나 제 가정의 행복은 좀 뒷전이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좀 가족들도 좀 챙기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좀 그러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한 해를 압축하고 이제 정리해 보자면 키워드는 안전, 또 세계 수영 선수권대, 경제, 세 개 축으로 해서 지난해 1년의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올해 신년사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제목이 시민 행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입니다. 여전히 올해도 행복에다 방점을 찍으셨는데 이 행복을 구정의 목표로 이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 좀 어떤 게 있으셨나요? 광산구 민선 7기는 딱 행복입니다. 네. 구정 목표에 행복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가져오게 된 계기는 이제 지방자치가 25년이 됩니다. 행정과 자치행정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과 국민의 행복입니다. 이제 25년 된 성년의 지방자치가 행복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구호지만 이것을 정책의 목표로 내걸 때도 됐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광산구에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광산구는 그동안 자치나 복지에 대한민국에 좀 앞서간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광산에서 이걸 시험해보면 충분히 나는 성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광산의 자치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자치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행복을 좀 앞에 세워서 해볼 만한 그런 좀 저력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행복이 추상적인 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건 뭔가 구체성이 좀 필요하고 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분석도 필요한데 이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 정량화하고 또 이걸 정책에 반영할 건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진짜 굉장히 추상적인 구호고 관념적인 구호입니다. 네. 광산구에 42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에는 42만 개의 행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분산된 행복을 뭔가 객관화시키고 보편적 토대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보편적 토대로 우리가 설정한 것은 우선 안전한 환경, 네. 그리고 또 촘촘한 복지망, 그리고 든든한 경제, 네. 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는 보편적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행복 지표라는 것입니다. 아, 행복 지표요? 예, 예, 예. 이 행복 지표는 사람, 공동체, 환경 이 3대 분야에 100가지 정도의 특정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광산구에는 마련되어 있고요. 이 행복 지표로 시민 행복도를 매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 계층별 혹시 차이 나는 것 분석해보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시사점을 발굴해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게 네. 이제 행복 정책을 추진하는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복 지표를 광산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네. 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올해가 처음으로 행복 지표를 도입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우선 행복정책 추진하기 전에 예. 기본 스타트 라인에서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걸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1년 동안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내년 또 이때쯤 네. 한번 해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 성과가 네. 있다. 이런 평가를 도출할 수도 있고 어느 동 또는 어느 네. 계층이 좀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게 파악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과 그 계층에 정책을 좀 투입하는 네. 그런 방식인 거죠. 거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맞춤형 행복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이거 지표대로 해서 행복도 조사가 되고 이게 행정의 접목이 돼서 성과를 내면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겠네요. 전국에 행복 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약 한 40개 지방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광산구의 사례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관심이 가고 이후에 행복 지표를 가지고서 행복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그런 내용 갖고도 좀 구청장님 얘기를 나눴으면 한 번 합니다. 더 불러주십시오. 이제 흔히 뭐 구청장님도 강조하시피 뭐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잘 사는 곳과 예, 못 사는 곳을 좀 그렇습니다. 고루고루 좀 형평에 좀 맡기도록 하겠다는 건데 또 이것과 함께 최근에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광산에 소재하는 장록습지. 네, 이 예.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좀 지혜를 모았다고 그럴까요? 국가 습지로 이제 보호를 하자 이런 데 의견을 도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좀 주목을 합니다. 갈등 해소에 좋은 해법이 네, 아니었나 네, 하는데 네.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죠. 예, 굉장히 수기민주주의 과정의 하나의 그 사례로 또 네. 뭔가 시민들한테 또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점을 줬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무심히 날마다 봤던 황룡강 이걸 환경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유래를 찾아봤을 만큼 대도시 옆에 습지가 보존되어 있고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국가적 관심 지역이다 하는 게 이제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송정권역의 시민들은 환영을 하면서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송정권역 네. 이게 습지 지정에 따라서 개발이 저해되거나 정체되거나 또 개인의 재산권이 좀 뭔가 제약되거나 하는 네. 그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죠. 네. 이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0개월 정도 그런 반대하신 분, 찬성하신 분, 그리고 또 전문가, 또 관 이렇게 합동으로 16명이 모인 TF가 가동되었습니다. 네. 한 5차례 시민 토론회 그리고 이 TF는 8차례 이상의 회의와 현장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합의가 됐는데 네. 그래도 이 TF만의 결론이 아닌 시민적 합의를 좀 도출해야 되지 않냐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네.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대면에서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찬성 쪽이 85.8%고 네.
그렇죠. 85.8%고 예. 반대가 14.2%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습지 지정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죠. 그렇지만 이제 광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의 반대하신 분들 네. 이분들의 의견을 그냥 매몰차게 버릴 것이 아니라 네. 좀 수렴하고 이분들이 걱정하신 바가 앞으로 습지 지정에서도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록 습지는 국가 보호 습지로 이제 지정이 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먼저 광산구가 광주시에 요청을 하고 광주시는 환경부에 건의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절차는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죠? 예, 어저께 최종적으로 TF 회의는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산구에서 어떤 소정의 형식을 거쳐서 광주시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 네. 저는 광산구 장록습지 인근의 주민들을 좀 만나볼 계획입니다. 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이 과정 설명드리고 네. 서로 습지 지정이 추진되더라도 걱정하셨던 것 예. 이것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울러서 광산구 하면 현재 공기 산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요즘에 뭐 미세먼지 뭐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 가정 공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광산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해서 화제도 됐는데 예. 올해도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확정을 하고 예. 팀워크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우선 그 사업의 내용 속에서 네. 좀 고성능이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측정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버스 승강장에 청정 환기 시스템 구축 네. 두 가지가 어떤 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걸 또 광산구 관내에 세개 권역에 약 170개소에 네. 시험 운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네. 테스트베드가 올해 운영될 겁니다. 예. 그리고 광산구에 이런 그 공기산업과 관련된 작은 기업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복합 지원센터도 마련해서 이 세 네. 가지 축으로 이 사업은 예. 올해 이제 착수가 됩니다. 예. 결국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취지는 가전산업이 위기잖아요. 네. 특히 광주에 이제 대기업 하청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기업들한테 에어 가전 산업으로의 전환 이것을 네. 제공한 하나의 계기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광산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 가전 업체들도 사실 생산 라인들 많이 축소하고 예, 또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경제적 공백을 이 공기 산업으로 좀 메우겠다는 건데 전망도 좀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걸음마이기 때문에 예. 이 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환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지 네.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경제 얘기하면 저희들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 게 소상공인 또 골목 상권 활성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광산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안이고 좀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네, 취임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요. 되게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상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중기부에서 지난 10수년간 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또 골목상권에 식당을 30년 하신 식당의 사장님은 네. 평생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작년에 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예. 한 8차례의 강좌에 네. 교육을 투입을 했더니 이분들이 평생 매출에서 당일 매출로 최고점을 찍은 분이 30명 중에서 12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 8주 교육시켜봤더니 예.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한테는 그동안에 장사하는 습관과 예. 태도 이것을 약간만 건드려주면 매출이 확 뜁니다. 네. 이걸 놓쳤던 겁니다. 예. 비록 30명에 불과한 교육이었지만 올해도 그 30명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30명이 미랄이 돼서 옆에 사장님 다른 사장님들한테 네. 이 영향은 선순환 좀 시킬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예. 잘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광산구의 골목의 식당 사장님들, 커피숍 사장님들, 뭐 꽃집 사장님들 이런 분들 모아서 교육 좀 시켜서 예. 이분들이 광산 골목 상권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전초병으로 좀
양성시켜 보겠습니다. 뭐 장사의 신을 육성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인터뷰를 할 때 구청장한테 들었던 게 저희들이 기업 주치 제도 이건데 이것도 좀 계속 좀 유지를 하고 계시죠? 올해도 뭐 확대되고 있나요? 이 일의 주체가 기업 주치센터입니다. 기업 주치센터가 이런 사업을 제안했고 또 교육이나 교육의 체계 강사 이런 편성도 다 기업 주치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네, 계속해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광산구에서도 안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광산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구정의 방향들 어떻게 좀 세우셨습니까? 행복하려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광산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될 거고요. 작년까지 대한민국 최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도 안전광산 지표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그걸 적용하고 또 캠페인이나 합동 점검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그런 도시 환경을 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뭐 CCTV를 더 확대하고 가로등 조도를 좀 더 높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일들 또 학교 앞은 과속 어떤 그 방지 시스템을 계속 확대하면서 애들 교통사고 없는 그런 광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바로 현장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 청장님께서 좀 강조하는 분야가 복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좀 눈에 띄는 게 지역의 영구 임대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였고 이게 올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광산구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3,000세대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복지의 목표는 우선 사각지대는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국가로부터 복지는 받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의 1인 가구는 거의 한 40% 이상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하고 단절됩니다. 이런 요소들의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는 게 전수조사였고요. 그 전수조사를 토대로 늘 행복 프로젝트라고 이제 어떤 시사점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이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가난하지 않는 존엄한 삶 이것을 비전으로 해서 의료, 돌봄, 주거 그리고 일과 고용, 공동체 이 5개 분야로 사업을 계획했고 올해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시간 성과가 났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청장님하고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계도 이 광산의 그 전체 전수조사와 이 5가지 분야의 사업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서도 청장님께서 이제 광산의 자치 역량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 자치 역량을 자치의 역량을 지역 협치 역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지금은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공통으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돌봄 대상자는 지역 자체의 힘으로 하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이제는 광산구 그동안 자치 역량 엄청나게 키워왔다. 그런데 그 자치 역량을 협치 역량으로 전환시켜서 광산구가 커뮤니티 케어에 또 선도도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좀 세우셨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 영구임대 아파트 그 5가지 영역도 결국은 커뮤니티 케어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그 영구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21개 동에 모든 복지 대상자를 지역의 자치 역량이 케어해보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제 지역도
케어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가는 방향도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공동체 중심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관심사인데 이게 사실 광산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정 전반에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또 구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좀 더디게 진행돼서 좀 답답하죠. 예, 많이 속상하시기도 네. 하겠는데 네. 올해 뭔가 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좀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중앙정부의 좀 전환된 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네. 굉장히 변수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국방부가 책임 있게 정부가 네.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문제제기할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도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948년에 그 비행장이 들어섰습니다. 군사 비행장이. 네. 그리고 1968년에 민간 공항이 들어섰습니다. 이 두 사건이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합의하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 간 협의해라 합의해라 이렇게 국방부로 한 발 뺀단 말이에요. 이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이라는 건 당시에는 국가가 필요해서 예. 군공항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약간 예. 이런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방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올해 아마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네. 또 하나가 현안이 어등산 관광단지 아닙니까? 네. 지난 연말에도 결국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저희들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광산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굉장히 중요한 예.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해법이 없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해법보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 지역사회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한 60만 평 규모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었고 네. 골프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그 골프장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위락시설, 관광시설, 호텔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사업이 굴절되다가 골프장만 딱 단독으로 되고 나머지 15만 평 부지를 가지고 상업시설하고 관광시설하고 위락시설해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러니 어떤 전문 경영인이 설계를 하더라도 이 속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광주시에 하게 되고 광주시는 그걸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3번이나 이 사업은 좌초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사업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지역사회는 솔직하니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가 된다면 현재는 8,000평 규모 정도의 상업시설만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수익성이 없다면 공영개발해야죠. 네. 그런데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제한할 사업자들한테 수익성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네, 구치장님 오늘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좀 더 현안들은 다음에 한번 더 기회 있을 때 보고요. 광산구가 대한민국 행복의 일본지가 되는데 구청장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미리 듣는 뉴스 한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